미국의 자본을 마치 국제 누린 것처럼 해가지만 실제로 이 이익의 일부 어느 분은요 20% 이상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자금이 이 비자금이라는 거예요. 아, 검은머리 외국인 바로 자금이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자본과 노동에 완전하게 기울어져 버리는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이런 비자금 때문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회의 자금은 이렇게 악랄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비자금들은 얼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교안 특검 거부 이후에 지금 경제 위기론을 5월 6월서를 퍼뜨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은행가에서 나와요. 금융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조성한다? 바로 이 검은머리 애국인 이 자금이 조성하는 겁니다. 이 민중들한테 국민한테 하나의 도움이 안 됩니다. 삥 뜯어가고 나중에 공포스럽게 공포로 만들고. 지금 신비님 말씀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유동성이 약해요. 무슨 얘기냐면 달러 환율 변동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맞춰서 지금 동아시아 쪽에 있는 외국 자본들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굉장히 나가는 속도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리고 불안한 우리 주식시장을 사실 지탱하고 있는 게 외국인 자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들이 특정 대기업에 있는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생보사라든지 말 그대로 알짜인 주식들을 대기업 주식들을 많이 쥐고 있으면서 이들이 들어오고 나서의 일종의 운영 관행이 뭐냐면 수익을 최대한 빨아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걸 매년 배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들고 나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회사들이 돈을 벌면 최소한 얼마 정도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R&D에 들어가다든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알짜배기로 일을 시켜 막 구조조정하고 최대한 인력 줄이고 경비 줄이고 해가지고 이득을 최대화시킨 다음에 연말만 되면 배당을 쳐가지고 현금으로 나눠서 갖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점점 더 우리에 있는 기업들을 부실하게 만드는 영향으로 지금 미쳐오고 있는데 이런 짓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 게 FTA 이후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단 말씀하신 주인을 알 수 없는 비자금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왔잖아요. 수조 원대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근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이 최초로 이제 거대한 규모가 된 게 미국으로부터 받은 베트남 참전연구비 그때 317억 달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34조 원이라고 그러니까 하고요. 600조 원. 아. 근데 실제로 주월 사령관이었던 이세호라는 장군이 2012년인가 강연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돈이 있는데 그거를 월남 참전했던 용사들한테 돌려줘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지금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국회의원이 한 말이라고 하면 이거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아니 특별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특검도 만들고. 예, 특검도 만들어서 실제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남 참전군이나 어떻든 이런 사람들 그 보수 집회, 극우 집회 가지 말고 따로 집회해야 됩니다. 이거 수당 갈취한 거 달라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지만요. 일본하고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면서 돈 받은 것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 왜 아베가 박근혜한테 강요를 하냐면 지 아비 박정희가 일본한테 받은 돈을 이 스위스은행이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마냥 아베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위에는 이게 해법이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왜 박근혜가 처음에 각을 세웠던 아베 정부에 지금 거의 노예 수준에 이르는 것이냐 박근혜 정부 관료들이 바로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박근혜가 아베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악의 씨앗이 그 돈 때문에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굴욕적이죠 지금 일본과.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제 한일 보상금이라고 해서 받은 돈 이외에 그 경협 차관이라고 하는 돈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당시 경협 차관을 조성하고 들어올 당시에 미쓰비시하고 그 손을 맺고 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미쓰비시의 노후 장비나 미쓰비시의 기계들을 그 현물로 받아오는 방식으로 차관을 정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체한테는 너 이거 2천만 달러어치 차관 준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 온 것은 원가가 1,000만 달러일지 500만 달러일지 알 수 없는 기계와 설비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와중에 미쓰비시는 굉장히 엄청난 그 소득을 올린 거예요. 매출을 한국에다 보낸 거야. 그러면서 정부 장부로는 차관을 빌려온 게 된 거죠. 그 가운데에서 생겨난 차액들이 박정희 내지는 그와 연관됐던 세력들한테 흘러들어갔다는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당. 아까 우리가 초반에 새누리당이 가짜뉴스 신고 사이트 만든다 그랬죠. 네. 우리도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가면 가짜뉴스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출처는 우리는 국회의원 발표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요거 자체는 가짜뉴스가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받아서 분석해 주는 것은 가짜뉴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이제 종편이라든지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심의위원회 같은 데 열려서 사과 공지 방송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일단 나가기는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후로 처리가 되거든. 근데 이런 이제 그 포털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 안에 정보가 이런 식으로 흘러다니는 데 대해서 저쪽에 그 애들이 이걸 찾아갖고 하나하나 다 시비를 걸면 이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 뉴스들이 포털에서 지워진다는 게 지금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634조든 655조든 아니면 그냥 몇 조든 달라질 수는 있는데 박근혜가 공무원 재산 신고한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실소유주로 의심되고 있는 그 4개 재단, K 그렇죠. 미르스포츠 이런 거 말고 원래 갖고 있던 재단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 실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는 영남대, 거잖아요. 청구대, 유경재단, 그다음에 장수장학회 이 4개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수조 원, 아니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아까 가짜 뉴스를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하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거는 거의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 분석 자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보고서예요,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팩트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한일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 협상은 김종필이가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필이가 했기 때문에 김종필이가 죽기 전에 적어도 이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받았고 아니면 본인의 자서전에서라도 또는 녹음으로라도 해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는데 최종 얼마를 국내에 들어왔고 얼마를 해외로 빼돌렸는지 최소한의 20년 후든 30년 후든 알 수 있게끔 녹음이라도 해서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돼요. 지금 발표 못하면. 저희가 어쨌든 김종필 씨가 죽기 전에 우리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밝혀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이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좀 밝혀주거나 또는 유서를 남겨놔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를 일본에 받았는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의 일가, 그러니까 박근혜의 반계의 일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재산만 제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본인 재산이 삼성도 자택이 있고요. 밝혀진 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전두환이 줬다고 하는 그 비자금 중에 6억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삼성동 자택 플러스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30억이 좀 못 되는 그런 돈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박근혜의 직계 형제 박지만과 서양의 재산이 1134억이고요. 박재옥이라고 박근혜 이복원이 재산이 3,483억 원이고요. 다음에 박근혜의 외사촌 정영삼 홍지자 플러스 자녀의 재산이 7,850억 원 정도 되고요. 박근혜의 영향하에 강탈된 재산 정수장학회라든지 영남학원 유경재단 해가지고요. 정수장학회만 7,400억 원 정도 되고 영남학원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유경재단이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일가 친인척의 재산 총계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겨우 드러나 있는 것만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이거 18년 전 액면가대로 계산한 것 같아 느낌이.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박근혜 영향하에 강탈 재산은 약 4조 원 정도 되고요. 박근혜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이 2배 정도 됩니다. 임기 초기에 28억 3천만 원 정도를 신고를 했는데 2016년에 재산 신고를 보니까 35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도 약 6억이 가깝게 증가가 되죠. 이제 그거는 그때 그 최순실 게이트 막 터졌을 때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현찰로 돈을 줬다며 옷 살 때. 그렇지. 근데 왜 재산이 안 줄어? 이 사람은 대통령 연봉 받는 거를 그대로 저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돈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어났다. 근데 현찰로 줬대. 그럼 나머지 그 돈을 어디서 난 거야?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박근혜에게 사실 뭐 대통령 연봉 이런 게 돈이겠습니까? 질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질투 맞잖아요. 왜 이러세요? 아 진짜 그 역사상 타고난 그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거의 최고의 수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이 박근혜가 빌 게이츠 안 부럽네 이 정도면. 본인의 월급을 일부 털어서 청년 펀딩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연봉이 2억 1천만 원이니까 이거를 3년간 더해도 6억 10원도 안 쓰고 저축을 해도 6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28억에서 6억이네요. 10원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한 겁니다. 돈 쓸 일이 네, 없었던 4년 거예요. 돈 쓸 일이 네.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 월급 안에는요. 품위 유지비도 있고 본인이 써야 될 게 있어요. 옷 같은 건 본인이 샀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최순실이 대납했다면 이거 엄청난 거죠. 보톡스도 지 돈으로 맞았어야 돼요. 이 월급으로. 그렇잖아요. 필러 시술도 이 돈으로 맞았어야 되는데 이 필러 시술이나 보톡스, 비아그라 본인이 처먹는 비아라 이런 거 여기에서 월급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게 딱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방송 다른 방송에 나오는 어떤 분이요. 좀 사업 좀 해서 돈이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딱 그 짝이네. 출연료라고 이렇게 코딱지만한 거 보내주거든요. 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봤다는 거야. 그리고 1년 만에 열어봤더니 출연료 보내셨대요 하고 이런 별로 그 의미가 없었던 거지. 바로 그런 거지. 대통령 연봉이 딱 그런 느낌이었겠죠, 박근혜.